파이트 클럽 속 삶은 제 삶에선 경험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바꿔내는 열정과 자유로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 면접 내용을 다시 보니 제가 대답 못할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무섭게 질문하진 않으셨는데 저 혼자 쫄아있던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우디쌤의 영화 입시 우디쌤입니다. 우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매년마다 커리큘럼이 업데이트되고 더 많은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매년 학생들이 입시에 합격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즉 학생의 실력이 있으면 그걸 교수님들이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지점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매년 고민하고 그것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하우가 쌓일 때마다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입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죠. 한예종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또 즐거운 합격 소식도 같이 전달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격 통지서를 공개합니다. 짜잔 짜잔. 자, 우리 합격한 학생이 이제 합격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합격 통지서가 없이 얘기하면 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학원이 합격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했고, 또 우리 학원의 합격 통지라든지 혹은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원 홈페이지와 카페에도 동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예종 특별전형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한예종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학생을 뽑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어 전형은 9명, 영상특기자 전형은 6명 이렇게 나눠서 뽑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에 맞춰서 뽑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4명의 학생만이 한예종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근 4, 5년 동안 한 번도 입학 정원을 채워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4명 중에서도 누가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지 누가 특별전형인지는 들어간 학생들만이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몇 명이 뽑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여튼 우리 학원에서는 4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 중에 1명의 학생이 한예종 특별전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국어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성적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토익 같은 경우에는 900점 만점,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에는 102점, 탭스 같은 경우에는 419점 이상의 공인 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종 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조금 더 특별하고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15명의 정원을 채워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인원을 채워서 뽑는 것과 채워서 뽑지 않는 거는 굉장히 의미 차이가 큰데요. 특정한 인원을 꼭 채워서 뽑아야 된다 라는 룰이 정해져 있다면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가장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경쟁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이 되면 되겠다 라고 접근해서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원을 채워서 뽑지 않는다 라는 것은 교수님들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뽑지 않겠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에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교수님이 나를 실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기도 해요. 영화라는 것도 결국은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바이올린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화를 잘 찍을 만한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잘 찍을 수 있어요 라고 증명할 만큼의 실력을 갖춰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한예종 영화과 외국어 전형의 특징이다 혹은 목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화에 필요한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작법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연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 이 두 개는 모든 입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종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학생이 예술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재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영화는 서사예술이고 이야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험들이 어떻게 가공되어서 공감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가, 학생이 그런 자신의 인생이 가공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이야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서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영화과 입시라는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학생은 그냥 단순하게 영화과 입시를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학생은 내 영화과 입시는 마치 여행 같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행 같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날 때에는 처음에 이 여행이 끝나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이 올 거야, 내 인생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혹은 지금의 상태에서 뭔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만, 막상 여행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과 입시라는 것도 우리가 영화과 입시가 끝나면 나에게 엄청난 선물과 어떤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겠으나, 막상 끝났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긴 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행과 영화과 입시가 과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과 입시를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좋아하는 감독들을 찾으면서 내가 이런 감독들과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찍고 싶구나를 발견하고, 또 영화를 찍고 친구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고,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의미 있고 값진 경험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영화과 입시가 여행 같다라고 하는 학생은 내 영화과 입시 안에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의미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영화과 입시에서는 뭐 시나리오를 배우고 혹은 촬영을 배우고 연출에 대해서 배우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과 입시가 어떤 느낌인지를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료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이 그냥 내 안에서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되려면 어떤 식으로 기억해놓고 재료화해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갖춰져 있는 학생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라고 하면 시험은 총 3가지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논술하는 글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술시험이 있는데요. 이 구술시험 전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면서 연출적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구술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말했던 이 학생이 재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하고 플러스 연출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술시험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검증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 학생은 자기소개서와 구술시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 한번 복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부분 발췌를 해서 읽을 텐데요. 자, 먼저 제2에서 10대는 지루함을 견뎌내는 시간이었고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전 항상 학교, 학원, 집, 모의고사, 수행평가, 시험을 반복하는 일상을 보냈고
저에게 있어선 가끔 주말에 어딘가 놀러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의 가장 큰 특별함이었습니다. 그 일상은 분명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파이트클럽 속 삶은 제 삶에선 경험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바꿔내는 열정과 자유로움 또한 있었습니다. 하이 리스크를 두려워하기보단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즐기고 감당하는 삶. 그것들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저도 모르는 새에 참아왔던 감정들을 충동적으로 발산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썼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제 고등학교 삶은 평범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제 삶은 평범했고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그 모범생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이야기의 재료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안에서 내가 영화를 꿈꿨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마치 파이트클럽에서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 지루해했던 주인공이 그 안에 있었던 그 열정들을 막 꺼내면서 이야기적 서스펜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하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 자소서에 써놓게 되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부모님과 주위 친척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사촌동생은 제가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고,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제가 초등학생 때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복도 잡힌 적 없으며 급식 줄 세치기도 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에게도 큰 관심이나 걱정을 받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책장엔 지금껏 다 풀지 못하고 쌓인 문제집과 읽지 못한 소설책이 한가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 내 삶을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내 삶을 나는 어떤 식의 재료로 바꿔서 영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있어서는 핵심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 면접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면접 때 이야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학생이 편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편견의 저편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의 밑에 깔려 있는 건 뭐 같아요? 여기서 학생은 거의 10초 동안 얼어 있었다라고 여기다가 써놨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겠죠. 편견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선 준비한다기보단 또 교수님이 이 학생의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써놓은 자소서와 이 학생이 말했던 대답들을 보면서 왠지 했을 것 같은 생각을 여쭤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뭐예요? 평소에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교수님이 나에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몸에 새기고 있으면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 질문들일 거예요. 자, 이 학생은 답을 냈습니다. 네, 저는 편견의 저편에는 보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면접이 끝나게 되었었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틀에 박힌 대답을 피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에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종을 준비한다 혹은 예종 특별전형을 준비한다 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석할 줄 알고 그 해석이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은 너무 쉬워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왜? 내가 평소에 준비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오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따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글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3장의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책, 두 번째로는 하늘, 세 번째로는 절반만 채워진 물병,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를 주고 학생이 어떻게 해석하였는가에 대해서 문제 1번으로 물어보았고, 문제 2번은 그 해석을 중요하게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같았는가? 이전에는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라고 확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2학년도 외국어 성적 우수자의 이야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 조건을 주었는데, 첫 번째 조건 1, A, B, C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다. 조건 2, A, B, C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함께 겪었다. 이 과정에서 A는 B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A와 달리 C는 B의 행동에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조건 3, 답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 B, C 등 알파벳으로 표기할 것 하고 문제들이 주어지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매년마다 주어지는 문제의 형식이 다르다. 좀 형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다면 모양이 다르다. 이번에는 이미지들을 주어주고 문제를 풀라는 모양새였다면 그 전에는 조건들을 주어지고 문제를 풀라는 형식이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것들을 주어지고 문제를 풀라 라고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의 형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라는 지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나에게 작가적 역량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감을 잡고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올해 이미지 3장을 주고 해석하시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은 그 의도를 어떻게 읽었냐면 이야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야기에 필요한 것은 인물, 사건, 배경, 아이러니 이 기본적인 4가지 재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중에 아이러니라는 것은 이야기의 구성 안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나는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 3가지 이미지를 해석하겠다라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의 복기를 보면 자, 문제 1번에 대해서 나는 먼저 이미지 1을 인물로 해석했다 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2의 하늘은 드넓지만 숨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읽었다. 이미지 3은 사건으로 해석했다 라고 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단순히 이 이미지가 뭐 하늘의 푸르름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물, 사건, 공간, 배경으로 해석했다라고 작가적 해석, 작가적 관점에서 해석한 지점들을 교수님께 어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그 해석을 주요하게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라고 하였는데요. 그 예시도 잠깐 읽어드리자면 마지막 부분에 파출소로 무작정 뛰어나간 A, 올려다본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 뒤에서 쫓아오는 목소리, 발걸음까지 또렷하게 들린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따라잡힌 A는 얻어맞기 시작한다. 손에 든 USB를 절대 놓지 않는 A, 아무리 해도 당신들은 들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숨을 곳은 없거든요. 또다시 날아오는 주먹. 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 내에서 상정되었던 주인공이 겪었던 비리 같은 것들이 그 하늘 아래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구성에 이렇게 하늘을 써놓았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예종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어떻게 쓰면 된다, 뭐 인물부터 쓰면 돼요, 이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이 보고 교수님이 나에게 작가적 역량 중에서 이번에는 재료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번에는 인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장면을 구성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물어보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안목을 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작가적 지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지 교수님에게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종이 출제를 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합격 복기를 통해서 대략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실력을 증진시켜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학원의 노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어떤 정해진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막연해 보일지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려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교수님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다 온 학생들의 모습들을 발견해 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예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학생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서 이 학생이 입시 기간 동안 어떤 느낌들을 느꼈었는지,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느낌을 느꼈었는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는 학원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반 수업을 하다가 곧 한예종 특전 수업도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도 저는 우디 학원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전 당연히 또 특전 기출을 풀겠지 생각했는데 어머나, 첫 수업부터 이 특전 수업은 저에게 아주 큰 난관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나의 가치관 찾기였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필사를 하고 또 에세이를 써오는 수업을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잘 못해서 이 수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시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갖춰져야 될 게 있다 라는 지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도 그제야 다시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우디쌤은 제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의 면접 내용을 다시 보니 제가 대답 못할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무섭게 질문하진 않으셨는데 저 혼자 쫄아있던 거였습니다. 덕분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진짜로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모두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고 오직 영화로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오히려 내가 어떤 면접지를 채우고 대답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학생은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기르고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교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런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예종 특전을 준비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예종 외국어 전형 특기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원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우리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생 합격 수기와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